경상북도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철우 도사님과 임종식 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29회 임시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울진 산불 현장에서 화재 진화와 도민의 안전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하여 걱정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과 심리가 크실 울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성장과 도전을 향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변화의 시기를 경국이 다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 국정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경북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손잡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인수위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신기반 시대를 맞이해서 신경북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로 서울 위기에 처한 경북을 되살려야 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으로 공항과 항만을 아울리는 경제권을 새롭게 구축하고 나아가 미래를 선도하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은 도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도정이 오롯이 도민들의 행복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책무에 누구보다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주며 경상북도 의회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의정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수시 인사에 따른 지평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네, 좀 보세요.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를 선언하고 메타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키우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국을 만들면은 또 행안부의 검토를 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정책관이라 이렇게 이정우 빅데이터 담당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정우 메타버스 정책관. 일제로 도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관님은 어제서 교육청 간부 공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육청이 2국에서 3국으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3월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입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 기획단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장으로 한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의장이 허락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청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럼 일반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문의 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님과 김하수 의원님, 문학경위원회 박길모 의원님, 농산위원회 박형국 의원님과 김수문 의원님, 건설사방위원회 오세혁 의원님, 박건영 의원님, 박정영 의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님께서 비회기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경상북도의 회기칙 제89조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에 가득하시길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반드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마이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유무를 물어보고자 하며 의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포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경상북도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제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제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와 상업 명단과 같이 도의원 3분, 공인회계사 2분, 세무사 2분, 재무관리 경험자 3분 등 모두 10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권광택 의원님과 김재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점 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점 질문 하실 의원은 권광택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두 분 이름대로 질의와 지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위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대형 산불 아픔을 경험해본 안동 시민으로서 몇 대 최장시간의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 삼척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청과 전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 자원봉사자, 주민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민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윤종식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정부 서울 수도권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을 비롯해 부산, 강릉, 전주, 목포 등 전국 5개 지방을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하여 지역 관광자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경북 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청정 자연과 인문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료행 관광, 웰니스 관광, 인문학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과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은 종전까지 하회마을, 공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안동호 주변의 안동문화관광단지, 도산 유교문화권 사업 등 단계적으로 관광기반 사업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이었으나 2025년까지 연장되었고 총 사업비는 3,988억 원에서 5,680억 원으로 1,6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개발 진도율은 면적 기준으로 47.7%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2,984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계획 대비 23%인 697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워터파크 등 운영 의지가 있는 지역 민간기업이 분양을 받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사업 추진 실적은 단순히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기간 연장만으로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투자 유치 진행 상황을 볼 때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직접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조건부 무상임대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 유교문화권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산 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원래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연간 운영 보조비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관광단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안동호 주변에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 한방로로 연결하고 지역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건립될 예정이었던 오영현수교 사업은 보전산지 미해제 등의 원인으로 제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36억 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으며 당초 목표했던 1천만 관광객 유치는 5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영현수교는 안동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다양한 문화 전시 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콘텐츠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천원 지폐에 있는 겸재정성 선생의 계상정보도입니다. 오영현수교는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리를 이은 도산잠수교를 통해 겸재정성 선생의 계상정보도 배경이 된 도산서원까지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도산서원과 함께 유교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길이 750m, 주탑 높이 210m의 오영현수교가 연결됨으로써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은 1시간에서 수분 내로 단축되며 도산 유교문화권 관광단지를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어 도산 유교문화권과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3대 문화권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 전 국토관리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해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유산 선비문화공원 부지 33만 제곱미터 중 고작 9%에 해당하는 29,915제곱미터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만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는 계획이며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사부지 19만 8천 제곱미터는 임업용 산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항공문화 테마파크도 상황은 같습니다.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과 항공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으며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산림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유교문화권 관광기반 사업으로 안동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항공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전체 부지를 보전산지에서 해제하여 공공과 민간이 쉽게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에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안동호 풍부한 수변 자원인 안동호와 임마호에 대한 관광산업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동호 관광거점도시 조기 안착과 관광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산 유교문화권과 안동호를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그 중심에서 지역관광 랜드마크가 될 고영현수교 사업은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을 위한 도로망 개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을 위하여 원도심 안동문화관광단지, 도산유교문화권과 인근 11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망 개성이 시급합니다. 국도 35호선 확장과 오랜 주민수건 사업이었던 도산대교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면 도산유교문화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인근 시군의 주요 관광지 간 시너지 효과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안동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13개로 경북 인구 70% 수준인 전남이 가장 많은 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해 처음 울진에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경북도에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년까지 분만 산부인과 보유 지역인 김천, 상주, 영주, 예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는 경북의 산모들이 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도 1개소밖에 없어 경북도 내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중 하나 있습니다. 원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북 북부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316회 정례의 5분발을 통해 출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난임센터 설립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건립되었고 이어서 금년 5월에 서울이나 대구 병원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하여 안동의료원의 난임센터도 함께 개소하여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등 출산 지원 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동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며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 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북의 출산율 향상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거점도시이자 도청 소재지 안동의 16만 시민에 대한 공적 책임인 의료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업 농동기 농촌 일송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원래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23만 호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 총 1,380억 원을 1,38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북도 발전적인 농업 공감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올해 농어민 수당을 포함한 농업본 예산이 9,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만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쵸? 농가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글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 현장의 지원 사업 중 11개 사업에 약 140억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로 지원 사업은 농업 현장의 홍도가 높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률이 항상 높아 사업 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촌 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실효적인 정책들이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지원 사업과는 예산 조정으로 인해 정작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농민이 감당할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농업 현장 지원 사업을 향후 추경 편성 시에 도비를 확대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 농업 현장에 지원되는 신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농번기 인력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동의원님께서 도정 질문을 통해 명농철 농촌 일손 부족 대책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나 현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14,561명에서 2020년 12,725명으로 12.6%나 큰 폭으로 감소해 농촌 경제의 핵심인 인력 수급에 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은 2년 동안 문경시를 포함해 8개 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전원 입국하지 못했고 그나마 영양군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맺어 112명을 유치했습니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촌 평균 인건비가 12만 원 선인데 농번기는 일손이 더 이어져 17만 원 선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을 통해 일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지원 사업으로 농촌 인력 지원센터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개센터의 경우 민간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불과 지난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인력 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대비 변동 상황이 없고 그래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20% 증액된 총 433억으로 편성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과 선제적으로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농인력 안전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안동지역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안동 강남 지역 중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강남 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과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도교육청에 강남동 중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규정 등의 한계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동 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강남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 및 학생 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지난 도정 질문을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로 개축되는 강북 지역 중학교를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대신 강남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개축되는 학교 경우에 그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도의회 교육환경 개선 연구회와 서단법인 도시정책경영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도청 신도시 및 안동시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안동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강남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더 이상 경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망설이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부지 확보와 함께 향후 학생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이전 배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면도 더 이상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남동 학생들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시 학교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 지역 중학교를 강남동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용 콘텐츠 문화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 채널 청소년 상담 1388의 정신건강 분야 상담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 지난해 8월 기준 3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생들이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 중단 등 다양한 고민과 위기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제주 아르테 뮤지엄은 예술시설의 환경 요소를 극대화하여 스피커 제조 공장에 사용되는 마당 면적 1,400평에 최대 10m 높이에 육박하는 웅장한 공간을 활용하여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예술 작품을 선보였고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가 개간 후보지였으나 부지 확보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시도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사례로 인천교육청은 행정구역 내 복합 문화시설을 위하여 2019년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서울시 교육청도 국립정동국장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전국 교육청들이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이해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시설은 공간과 사람들의 접근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요소라고 합니다. 접근성의 용이함과 넓은 부지를 보유한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등의 교육용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곳은 곧 경북문화예술교육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등 접근성이 넓은 부지의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태 의원님께서 관광 거점 도시 안동 관광 활성화 대책, 안동 어려운 공공산후조리 건립 촉구,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및 농번기 농촌 일자리 정책 발굴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금강태 의원님은 도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정책연구의 부위원장,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화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1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1번 위원회 그거예요.
금강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얘기들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당선인한테 수도권을 이렇게 두고 지방을 이렇게 도외시하면은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5만 불 시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수도권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지방에서 해야 된다.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메타버스 정책국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게 하고 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다 해야 돼요. 이 산지, 모전 이런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산지, 하천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중앙에서 우리 산지를 저들이 관리하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지방균형발전 TF를 제가 요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당선인과 지방균형발전 TF 팀장 김병준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냥 지역 현안 한두 개 받아가지고 그거 뭐 다리 하나 더 놔주겠다, 길 하나 더 놔주겠다 이런 소용없대.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그래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호텔을 자기 돈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가보면은 산에 이미 나무가 없어요. 다 깎았고. 그런데 그 법을 규정을 바꾸려고 하면은 3년, 4년 이상 걸리고 그것도 안 해주고 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답변 드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렸듯이 그것도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부가 바뀌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째로 법을 바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완동은 우리 관광 자원을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 문화유산이 5개가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이 하나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 2개 총 8개의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문화관광 시대에 가장 빛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기본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면서 금강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 또 도산 유교문화권 안동호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법에 걸리는 사항은 법을 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세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도 35호선 확장 도선 대교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요청하면은 비시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금 도산서원에가 청량산 가는 일대 유일한 통로인데 저것을 우리가 국지도 35호선 하면서 3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아령 법정강 국도 계량 공사를 반영해 놨는데 이것이 2020년 8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7년 7월달 돼야 준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주니까 이 공사하는데 7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매우 미안합니다만은 이 공사도 가능하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 국가 예산을 뭉태기로 줘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을 다 검토를 맡으라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예산을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이것도 빨리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면 바로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4개는 내년까지는 만듭니다. 그래서 안동도 지금 선소병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동의료원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안동의료원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지금 질병 관련
이런 거를 만들면서 이런 조리원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생아가 2020년도에 12,873명, 해마다 한 2,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우선 이 저출생 문제도 크지만 이 애들 나오는데 사후 조리원 없는 것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가 37.2%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10%는 안 되고 9.5%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도 농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께서 지금 쌀값 안정비를 조금 농민 수당이 나가서 그걸 깎았더니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을 안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드리면서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은 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농민 수당 때문에 다른 걸 조금 줄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추경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은 또 드리던 거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업 분야는 농업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결과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태 의원님께서는 안동지역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따른 학교 위치 조정에 대한 입장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과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협약 및 교육육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경상북도의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몇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안동의 강남지역 중학교, 또 포항의 오천지역 고등학교, 구미의 양포동의 고등학교, 이 세 지역은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통하기 불편한 그런 지역인데 신설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거리가 멀면 우선적으로 4층세대가 넘으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고등학교는 시내 전체 학생 수와 시내 전체 학교 수용을 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또 이철주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 지금 강남 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면 어떻게 했냐는 의견이 있고 또 포항의 오천 지역과 구미의 양포동에는 기존 사립학교가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따라서 사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위치 조정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의 필요성, 여기에 학교가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따라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 개축이 될 때 이 그린스마트 스쿨이 전면 개축이 있고 일부 개축이 있습니다.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새로 만든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래된 경우만 이렇게 하는데 전면 개축이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간단치가 않고 이전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가 있는데 사업 대상을 선정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중학교를 이전에 오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찬성을 하는데 이 학교를 옮기겠다는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 또 그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동창회에서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지역 중학교 중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이전 재배치 검토 가능한 학교는 시지역 7개 학교 중에서 기선정된 이 3개교는 좀 어렵고 학교 법인에서 이전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립중학교 3개도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학생, 학부모, 또 지역민, 동창회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경북문화관광공사 등과의 협약 그리고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통한 관광단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교육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심리적 역량,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역량, 그리고 이런 그 정보화를 위한 그런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지역 문화시설을 학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시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인데 특히 의원님께서 연계를 제안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에는 유교 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형 체험박물관 또 동식물 체험 테마파크가 건립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위한 그런 체험 또 직업이나 전공 등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아주 특색 있는 진로 체험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분야별로 수학, 메이커, 발명, 안전 체험 시설들을 지금 속속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또한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우리 그 체험 시설들하고 지역의 문화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안에 구미시와 또 도청의 협력을 받아서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이 거기에 지금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질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이 메이커 교육관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또 박정희 대통령 생과 기념관 이렇게 함께 묶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동문화관광단지 좋은 부지에 있는 교육용 문화시설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도청, 시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정수입니다. 공강택 의원님께서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방안과 농번기 농촌 인력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현장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먹거리와 건강한 책임지는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 최우선 기준으로 늘 현장 농력을 강조하시는 도지사님의 철학을 담아 도의회 현장 고견, 각 분야 농민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민생 살리기 행복버스, 주민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아일대작물 전문 단지 조성, 농민 수당 등 28개사 79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 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가감히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당초 농축산유통소관 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9,28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 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민 수당 등 자체 사업이 전년 대비 27% 증액했고 유기질 비료 지원 254억의 시군 이양 전환,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 265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비 사업이 감소되었으나 올해부터 농촌 협약 사업, 농촌 재생 유질 사업 확대로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사업 예산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 등 민생 살리기 예산 집중 영향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벼육묘장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경우 돈에 적정하게 공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농기계 대체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가수식료탄 지원 사업 등은 수요조사 및 사업관리 철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시 추경 예산을 통해 정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예산 늦출 수 없기에 스마트팜 등 디지털 농업 혁신 대전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농촌 인력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 인력 지원센터에서 13만 명, 중개센터에서 13만 6천 명, 총 26만 6천 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5개소를 추가하여 21개시군 44개소로 확대 총 3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체류용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류용 영농작업반은 타시도의 도시 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도시 인력에게는 숙식과 교통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직접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1614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참여의 농촌 일선 돕기 및 지속 추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 기회와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식냉전의 파고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호 지사님과 김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 민선 4기 경상북도 교육감, 임기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4년간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맡은 책임에 대한 성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과로 도민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공천 여부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치 지형인 상황에서 선출직이 스스로의 평가에 철저하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복리와 경상북도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 교육가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과 도교육 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당군 이래 경상북도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첨예한 찬반 의견 가운데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군의군을 경상북도에서 생사일대 언여듯 대구 편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미숙과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차자치단체에 한 개의 부분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 올해도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국회와의 군의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법 개정 전망, 가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K2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공항 관련 용역 완료 시점을 지난 2월 3일자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완료 시점을 당초 2028년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군의군 대구 편입을 이유로 종전 우리도가 추진해 오던 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지사에 당선된 후 1년 반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야 하며 2021년 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2021년 4월 논의 중단을 발표한 후 지사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논의가 진전되면 통합청사 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가 양 시도 간 첨예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달속으로 대구시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이것 경상북도 청사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통합청사의 현재의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 신도시 발전 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끝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겠다면 자치단체 명칭도 우리 경상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웅도 경북의 전통에 비추어 현행대로 경상북도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7개 구, 1개 군을 합쳐 경상북도 31개 시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할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와도 뜻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웅도 경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이 있었던 만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대구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경상북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통합 반대 여론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산불 진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울진, 삼척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난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울진에서만 18,463헥타르 면적의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들 산불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에 묻었고 평생을 일궈온 산림과 농장이 모두 암화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이외에도 원래 영덕, 합천 고령 산불을 비롯해 안동, 문경, 봉화 등 최근까지 경북에서 55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북은 연이은 산불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비단 원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6건, 2021년에는 6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산불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빈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불 피해 규모입니다. 또 이를 보겠습니다. 표일은 산림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은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59%, 2022년 2월 말 현재 84%. 산불 피해액은 2020년 경북이 전체 피해액의 72%, 21년 40%, 22년 2월 말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은 3년 연속 산불 피해 면적, 산불 피해액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정도 되면 경북도의 산불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진 산불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특단 대책으로 공무원 지역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본청 소속 사무관 229명을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산불계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산불 전문 인력도 아닌 도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산불을 감시한다는 것은 그 뜻은 참 가상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은 3년 연속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살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최다 면적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산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불 조기 진화 대응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산불 재발 방지 대책과 체계적 산불 예방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살피고 산림이 많은 경북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화 장비, 산불 진화 특수 인력 확충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 항공우주 등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드론 감시 체계 구축 등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우리 경북도의 산불 방지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헬기 도입 등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영덕 산불의 원인이 농업용 폐반사 필름 때문으로 추정됨에 따라 반사 필름을 포함한 영농 폐기물 수거 관리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화면을 보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수십만 톤의 영농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은 물론 산불이나 정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안동 예안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8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8일에는 안동 기란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농민들이 폐비닐 등을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북은 영농 폐비닐 발생량 1위 지역으로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영농 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농 폐기물 수거 체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부분 농업인의 자발적 선별 수거로만 이루어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수거 보상비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 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집화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말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다시 말해 학습 부진 학생을 전문적인 교사가 효과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맞춤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학습 부진 학생이 몇 명이고 학생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도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학교마다 혹은 기관마다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전담 인력과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하여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습 부진 학생 현황 및 발생 원인 자료를 보면 학습 부진 원인만 몇 가지 나열하고 있을 뿐 원인별 학생이 몇 명인지 교육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알 수 없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습 부진 학생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이들이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란 본디 글을 읽고 읽은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본격 수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자료를 보면 축적된 문해력 검사 자료도 1년치밖에 없고 이마저도 초, 중,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 검사가 필요한 학생만을 검사한 결과 자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해력 향상 교육정책의 대상은 초등학생 1,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상북도 교육청은 문해력을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어의 뜻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학생도 있지만 이를테면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 학생과 단독증 학생의 경우 단순한 노력이나 일괄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문해력을 향상시켜 학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정규 수업 외에 방과 후 전담교과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께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사업, 대구 경북 행정통합추진, 경상북도 산불 대책, 영농 폐기물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방국권 추진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들 대안을 주고 계시며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당분일에 경상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으로 시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매우 어렵지만 구리군을 대구시 편입해 줌으로써 구리군수가 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행안부 각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영도 국회의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안 믿고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을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절차상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가 됐고 대구시가 협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궁금한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당선인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공한 이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자. 과연 사업자가 나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당선인한테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게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면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특별법을 만들면 현재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덕도 특별법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상. 공항 만드는 지역을 예타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가는 길들도 전부 예타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법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군공항은 특별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예타를 안 합니다. 우리는. 민간공항만 예타를 해야 되는데 할줄을 우리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 예타는 하나만 합니다.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도 안 한 할줄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 예타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는 길들을 만드는데 그걸 예타 면제를 해달라.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 도시를 만들고 또 수출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 정도로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것. 우리는 그 정도 집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된다. 17개 쪼가리 낸 이런 시도 가지고는 수도권과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전라도, 충청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당선인께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 제주도는 특별도로도 못한다. 그건 특별한 단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갔을 때도 안동의 도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0개 중에 32개 주가 아주 작은 도시에 주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동에 있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인데 계속 추진하겠느냐 물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정통합 추진 안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넣겠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대구, 경북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구, 경북 따로 하는 거는 교통 관련, 관광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미 도로만, 철도만 우리가 대구시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 이동이 많이 하면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행정통합 정도는 안 됐지만 행정통합의 일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미 현행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경제 문제를 시작해놓고 삐거덕거리가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그 그 단체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울산에 둬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창원에 둬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만들면은 작은 것들 행정 도로, 철도, 그 다음에 관광 이거는 협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시행을 하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만 먼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만 먼저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손해볼 거 없는 거지만 나중에 가면 교보금 같은 경우 우리가 뭐가지가 몫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500만 다리로 묶어야 되는데 프랑스에도 이미 500만 다리로 다 묶었습니다. 프랑스는 22개 우리로 말하면 시도가 있는데 레지옹을 13개로 6,500만인데 딱 500만 다리로 거의 다 묶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발전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우리 지역 많이 났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들어서 영덕의 산불은 반사폐 필름으로 났는 거고 고령 산불은 합천에서 넘어왔는데 아직 원인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울진 산불도 뭐 우리가 영상을 다 봤지만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대책을 해보니까 특수진화대 밤 되면은 뭐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한 60명 정도를 특수진화대를 만들려고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 중앙에도 보고했고요. 또 헬기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 있는 헬기, 작은 헬기들과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헬기를 우리 500억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를 구입하려고 내도 3년이 걸리더라고요. 주문 제작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이야기했고 당선인한테 의무보고 하러 가서도 산불 관련 초대형을 나라에서 구해야 된다. 나라에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단위에 뭐 사무관 보냈다 하는데 탁상경례를 하는데 그건 아마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소방관들한테 하루에 2번, 3번씩 사이렌 울리면서 다니라. 예방이다, 예방. 산불은 예방인데 산불 감시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렌을 불면서 웽 하고 다니면 이거 어디 산불 났나 보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인데 그렇게 예방을 시군 단위로 하고 해도 이렇게 본인 모를 산불들이 생겨서 굉장히 미안해 생각하고 울진에 이번에 산불 나는데 정말 소방관들하고 산림청 우리 공무원들 모두 고생했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지역이다. 물론 울진 군민들이 마음이야 자기 집이 타들어가는데 같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순식간에 타는데 개 목을 못 풀어가지고 자기만 쫓아나온다고 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목을 못 푸는 그 심정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국장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전담 인력과 예산 편성 기준, 학습 부진 학생 현황과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신념과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지방공권추진특별위원이시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복지와 함께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걱정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단위 학교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통계를 두지 않은 이유가 시도 간, 학교 간 비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학교 간 경쟁이 되어서 무리하게 아이들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시도 간의 경쟁이 되어서 덤미를 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또 학습 부진 원인도 담임선생님이 다 분류를 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없이 전담 인력과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 관찰 바탕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진단검사도 하고 관찰도 이렇게 해서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인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개별 지도를 하고 연 3회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보정 시스템 개별 지도 이력도 한 해만 두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초 3에서 고1까지는 3월에, 초 1, 2학년은 학기 초 적응을 마친 9월에 실시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1수업 2교사, 한 선생님은 일반 수업을 하고 한 선생님은 부진 학생을 담당합니다. 협력 강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 보충 및 정생동 발달을 지원합니다. 학습 부진이 단순히 학습 부진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과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해력 향상에 대한 시명과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이란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고 해석,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 향상은 학습 부진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21억 4,25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또 1수업 2교사, 협력교사, 강사 등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 담임선생님, 또 교사들을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의 전담교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북형 문해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부장 최영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덕 산불은 폐반사 필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 3,568톤 중에서 3,237톤을 처리하던 폐반사 필름을 연내에 100% 수집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상이한 배출 수집 운반 방법을 일원화하여 영농 폐기물은 공동 집화장에 배출하게 하고 수집 운반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으며 또한
폐반사 필름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적정 금액의 수거 보상금을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8원, 그리고 폐농약 연비료는 킬로그램당 유리병 300원, 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료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홈페이지와 또 이통장회의, 간회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고 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잔류농약 세척기 204대를 9개 시군에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수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공동집화장 20여 개소와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4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농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